파이어족 어림도 없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다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억 있으면 은퇴할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한 영상 하나 제가 제작을 한 적도 있고, 생각보다 요즘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젊음을 즐기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30억 벌어가지고 동남아에 가가지고 뭔가 그런 거 있죠. 디지털 노마드족 이런 거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하는 삶 이런 거를 꿈꾸고 발리에 가서 한 달씩 살고, 이런 거를 뭔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 아니면은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뭔가 돈 빨리 불려가지고 빨리 은퇴해야지라는 생각에 또 가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투자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특히 요즘에 이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라는 개념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간간히 들리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 30억 벌어서 졸업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자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현실도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셨어요? 은퇴하고 재취업하는 거에 대한 고민. 현재 설계직으로 재직 중인데 정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몸도 마음도 팔팔한데, 운 좋게 재취업이 동종업계에 되면은 제일 연봉도 높고 좋지만 쉽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사 자격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거 주택관리사나 소방설비기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20, 30, 40은 모르는데 50, 60 이런 분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민들이거든요. 40대 초반도 잘 몰라. 근데 이제 50대쯤 되면은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 그때 나의 연봉은 얼마나 떨어질까? 근데 나는 아직 팔팔한데, 나 아직 건강한데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 오는 거죠. 이게 젊을 때는 제일 와닿지 않는 그 꼰대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내 나이 돼봐라,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야, 너도 지금 모래도 씹어먹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야, 너 내 나이 돼봐라, 너 그러면은 너 그때 무조건 후회한다. 너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저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꼰대 멘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살 때, 이럴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럴 때, 네 하고 안 들어.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맞는 말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들 아니면 좀 어른 세대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는. 그리고 뭔가 운 나쁘게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그냥 인생이 꼬여버리고 이런 것들. 근데 지나고 났더니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고, 그때 내가 그것만 잘했어도, 그때 조금만 착실하게 했었어도 놓친 기회가 몇 개인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후회가 되고, 그러면 그 후회를 다음 세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멘트를 치는데 그게 뭐래 이러는 거죠. 이게 젊을 때는 이런 게 꿈을 꺼지거든요. 뭐냐면 일을 안 해도 충분한 생활비가 나와.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일은 돈 안 돼도 재밌는 일만 하고 살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게 달성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달성한 분들, 그러니까 일은 안 해요.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30일 내내 놀아. 그래도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온다 라는 거를 달성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20, 30대는 모르지만 40대 중후반쯤부터는 다 안다. 그때 이런 거 생각하시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좀 펑펑 쓰지 않는 건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괜히 그 애들 사교육 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애 지금 봐라. 얘 지금 고졸이나 마찬가지인데 얘한테 드린 돈이 얼마지? 차라리 그냥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집이나 좋은 거 사놓을 걸. 이런 생각들. 그때 그거 팔지 말 걸. 그때 그거 살 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도 많고, 이제는 뭔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죠? 생존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인 남녀 10명 중에 9명이 정년이 뭐야? 그냥 정년 지나도 무조건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87.3%가 72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7.3%라는 거는 그냥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정말 저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은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답변한 걸 보면 아는데 58.6%가 뽑았습니다. 연금이랑 저축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만 돈도 많이 썼죠. 그리고 뭔가 모아놓지 못했고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은퇴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불가능한 거죠. 돈이 나와야지 내가 쓰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노후 대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남들이 야 평범하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대로 살잖아. 노후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은퇴를 왜 해야 되냐 내가. 자, 38.8%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겁니다. 몸이 따라주기만 하면 일을 하겠다. 물론 이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놀아서 뭐해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숨겨진 속마음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내 노후가 감당이 안 된다. 왜?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는데 당장 나는 돈 쓸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안 벌면 살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저출산 그리고 그거로 인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 고령화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고민은 은퇴를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이 노인들이 지금 은퇴하면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아프고 연금을 달라고 막 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복지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이 복지 재원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거다. 이러니까 지금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노인들이 은퇴를 미루면 되죠. 노인이지만 은퇴를 안 하고 일을 계속하는 거야. 우선 급한 불은 꺼지는 거죠. 왜? 복지재원이라는 거는 은퇴를 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이 노인이 알아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은 복지를 덜 해줘도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뭐 하루하루가 바쁘고 뭐 정신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다 보면은 뭐 어찌저찌 뭐 노후가 해결되겠죠.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현실을 보면은 되게 뭐랄까 냉혹합니다. 이 쥐꼬리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 해서 73세까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을 보면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요거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20%인데 100만 원 번다고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머지 80%는 100만 원도 못 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유럽처럼 뭐 은퇴하고 뭐 휴양지에서 산다? 이거는 그냥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 원 받아도 어차피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됐고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 뭐 80대, 90대이신 분들은 이제 병원비로 막 돈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한테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아랫세대한테는 생활비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 50대, 6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자기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먹여 살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가 277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적어져도 살 수는 있지만 적정 생활비가 277만 원이다.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는 매달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7, 8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어야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산다 정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80%라면은 실제 부부가 노후 걱정을 안 하는 정도의 생활비를 누리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그분들은 누굴까요? 소수의 좀 자산가들 아니면 그런 분들 중에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뭐 후계자한테 주고 나는 뭐 거기서 뭐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라는 5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를 지금 다니고는 있지만 마음이 뒤숭숭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얼마 못 다닐 거라는 거는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노량진으로 갔답니다. 노량진에 지금 공시생들이 많이 줄었대요. 실제로 지금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시생들이 그 나가면서 빈자리를 지금 50, 60 세대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격증 따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관리사, 관리소장님 뭐 되는 거 그런 자격증 같은 것들, 뭐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것들, 직장에 그 정년이 없으면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아무래도 자격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처음으로 거의 그 노인분들이 다시 재취업한다는 개념을 저는 이 맥도날드에서 느꼈거든요. 맥도날드의 시니어 크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맥도날드 이제 젊을 때 뭐 20대 대학생 때 맥도날드를 가면은 원래 맥도날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막 20살도 안 된 애들 뭐 많아야 막 23, 4살 뭐 이 정도의 되게 젊은 친구들이 잠깐 일하고 매니저만 좀 두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데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검은 모자 쓰신 어떤 분이 옆에서 막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분 뭐지? 하면서 알바생인데 뭔가 말하기도 뭔가 뭐해. 저 죄송한데 뭐 좀 뭐 빨대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할머니 같은 나이대시니까. 그러면서 아니 뭐야 왜 여기 이렇게 할머니가 일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2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뭐 너무 익숙하죠. 사실 뭐 맥도날드 가시면은 뭐 항상 뭐 한두 명 정도 다들 이제 일도 하고 계시고 안에서 뭐 튀기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배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이 일하는 게 지금은 어색하지 않다. 일본은 뭐 더 하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 70대, 80대 분들도 일 많이 하시고 뭐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인분들도 정말 많고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는 이제 노인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58% 이게 뭘까요? 이게 일은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노인분들이 전성기의 나이대 대비해서 돈을 더 벌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은퇴 전에 내가 버는 돈 대비 은퇴하고 재취업했을 때 버는 돈이 거의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간 평균 소득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은퇴하고 나서는 소득의 절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 직장이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단순 어떤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소득이 절반이 준다는 거에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퇴 전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 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일 거 아닙니까? 웬만한 어떤 회사원분들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나름 소득이 제일 높을 때가 이때가 전성기죠. 근데 이때 버는 돈이 예를 들어 뭐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내가 이때도 만약에 400만 원은 저축해요. 4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서 600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 40%가 줄어드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적자가 안 나는데 은퇴 전에 저축 거의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거의 저축 못 하고 빠듯하게 막 돌아가죠. 근데 거기서 은퇴하고 만약에 소득이 40%가 줄어들면은 이게 일은 하는데 적자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를 더 줄이지 못하면은 자산을 까먹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소득이 급감하면서 자산 감소도 같이 시작하니까 조금 시간이 연장됐을 뿐이지 계속 뭔가 이 모래시계가 줄어들듯이 나의 이 어떤 자산 수명도 계속 줄어드는 그 구간에 빠지는 분들도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1위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율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노인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노인이 빈곤하기도 하고 노인이 가장 취업도 많이 하기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젊어서 즐겨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젊어서 즐기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나라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노인일 때 되게 고생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뭘까? 외국은
어찌됐든 간에 젊어서 막 일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고 뭐 노후 대비는 다 되고 막 이런 구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젊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도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보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낮은 세율과 적은 근로 연수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취업이 좀 늦죠. 대학을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취업도 좀 늦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뭐 빠르면 26, 7, 늦으면 30 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뭐 40 후반, 뭐 50 초반에 막 회사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 20년 조금 더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 뭐 초반 그때부터 취업을 해가지고 한 뭐 55세, 60세까지 일을 하면은 거의 뭐 30년, 40년씩 막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버는 돈을 외국은 어떻게 하죠? 세금을 많이 떼가잖아요. 세금을 엄청 떼갑니다. 한 30%씩 막 떼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금도 주고 기금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복지도 하고 하면서 아예 이 사람의 생애 소득의 거의 뭐 반 가까이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이제 노년에 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돌려줄 게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일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어떻게 했죠? 그냥 준 거예요. 줄 돈은 없지만 그냥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뭐 본인이 낸 건 없지만 그냥 낸 거 이상 받아가세요 하고 이제 설계를 했다가 지금 큰일이 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을 오래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노년 때 돌려주는 구조로 가면 우리나라도 바로 외국처럼 노후 대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세금 내라고? 절대 못 내. 나보고 일 더 하라고? 절대 안 해.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미리 떼가지고 복지나 연금에 활용하는 선진국들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청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왜냐면 세금으로 한 30% 떼가죠. 버는 돈에 또 월세 내죠. 그럼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뭐 동네에서 낚시하고 맨날 뭐 운동하고 농구 뭐 축구 뭐 이런 거 하고 되게 소박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소박하게 살잖아요. 그 어떤 복지 국가의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뭐 러닝하고 아니면 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무슨 뭐 파티라고 집에서 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쿨하게 보지만 사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요. 세금으로 뜯겨, 월세로 뜯겨, 남는 생활비는 밥 해먹고 나면 돈이 안 남습니다. 생활비가 되게 빠듯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년에 즐겁게 은퇴하고 뭐 한 20년, 30년 쉬기 위해서 3, 40년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금을 내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율이 되게 높은 나라지만 뭐 연봉이 한 8천 이하이신 분들은 세금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 막 연봉이 한 3, 4천 정도 되면은 거의 그냥 그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고 실수령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번다고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똑같은 연봉으로 북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도 안 남는다. 내 입장에서는 완전 저소득층으로 가는 수준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죠? 세율도 낮고 돈을 내가 너한테 많이 남겨줬으니까 노후는 네가 알아서 챙겨 라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적게 걷을 테니까 노후는 네가 챙겨야지라는 게 우리나라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노후 대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수령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럽은 아예 떼가지고 나라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저축도 못하지만 그냥 살아 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야 내가 너한테 잘 줄 테니까 잘 불리고 잘 굴려가지고 네가 노후 대비해라.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봤더니 사교육으로 애 키우고 결혼시켜주고 차 바꾸고 집 사고 이런 거에다가 돈 다 쓰고 남은 돈이 없네. 여행 가고.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세금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후 대비는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 돈 가지고 왜 나를 책임 안 지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당연히 노후 대비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노후 대비라는 거는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거거든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세금을 좀 덜 거둘 테니까 네가 잘 불려가지고 해라 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는데 노후 대비가 잘 되는 국가는 없다. 자, 노년에 더 불행한 한국. 그래서 소비, 소득,
여가 만족도가 10%대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뭐 집안일을 부탁을 한다거나 이야기 상대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뭐 없대요. 없어지고 좀 뭐랄까요? 좀 만족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삶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겪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년에도 일하고 고생도 하고 근데 뭔가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태로 계속 노년을 사는 분들이 많아진다. 월 평균 430만 원을 쓰다가 은퇴하게 되면 이제 팍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50대 현역의 은퇴 이후 생활비를 보면요. 60대, 70대, 80대 하면서 돈을 이제 쭉쭉쭉쭉 적겠습니다. 문제라는 것의 대부분은 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물론 이제 뭐 생활이 뭐 거동이 힘들어 가지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벌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 가지고 생활비도 같이 줄이는 거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계급, 뭐 등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노후소득 피라미드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은퇴 귀족은 500만 원, 상류층이 370만 원, 중산층이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은퇴하고 매달 500만 원 나오려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상류층 370만 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만 겨우 나오는 거거든요. 중산층 200도 달성하는 거 어렵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은퇴하면은 5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 사람들 엄청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은퇴하고도 500씩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젊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를 고민하실 게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남이 부럽네라는 얘기를 해봐야 내 인생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은퇴하고도 500씩 벌면서 은퇴 귀족으로 사시는 분들은 젊을 때 어떤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젊을 때 어떤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은퇴해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뭔가 좀 길이 좀 보이겠죠. 지금은 사실 관심 없죠. 저도 지금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60대, 70대가 잘 상상은 안 돼요. 그렇지만 통계가 있고 수치가 있고 모든 그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대로 살면. 그러면 나중에 겪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노후 대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그냥 남들처럼 살았더니 남들처럼 또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30대는요,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남은 70년을 결정하게 돼요. 이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시간은 금이죠. 복리의 힘도 시간이 주는 거고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것들도 시간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귀한 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돈이 많은 뭐 어떤 기성세대 노인분들을 보면서 돈 많아서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반대로 그분들은 젊은 우리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잘 바꿨느냐에 따라서 기성세대의 삶이 달라지듯이 반대로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은 젊은 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잘 바꿀까? 어떻게 내가 노후 대비로 잘할까? 어떻게 내가 잘 투자도 하고 잘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대충 쓰고 그냥 뭐 놀고 그냥 뭐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서 그냥 나이만 먹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돈이 없지만 시간은 많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시간을 최대한 비싸게 바꾸시면 좋겠죠. 최대한 비싼 돈을 받고 바꾸면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저렴한 시급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늘리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시면은 조금씩 좀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